네, 오늘의 한랭킹 끊임없이 반복되는 음주 창극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 텐데요. 승객을 내려준 이 시내버스가 출발하다가 멈춰섭니다. 이제 멈춰서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승객들, 앉아있는 승객들이 이제 버스 안에서 일제히 내려서 뒤에 오는 버스에 갈아탑니다. 이 경찰의 통솔하에 이 승객들이 버스를 갈아타는 모습인데요. 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평론가님, 딱 보기에도 승객이 꽤 많아 보이는데 네. 정말 아찔한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하러 나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분들은 정말 하루 열심히 살겠다고 이제 새벽 출근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귀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버스 기사가 이상한 거죠. 지금 승객들이 보기에 이렇게 꽉 찬 승객들이 있는 버스의 기사가 이상하다. 술 냄새가 풍긴다. 네. 그럼 이제 동시에 술렁술렁하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이 승객이 이 버스 기사를 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사실이었고 결국은 버스 기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정말 새벽까지 술 먹고 어제도 제가 모임이 있었는데 한 서너 명 모였다가 집이 한 5, 6km인데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한 2잔 마셨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행이 모두 다 이 대리기사 부르는 거 확인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혼자 자기 차를 몰고 귀가하는 것도 큰일 날 일인데 지금 시대에. 그럼요. 이건 지금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버스 기사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목격자와 경찰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계속 물 마시고 이제 계속 불하니까는 호응 안 하고. 평소와 달리 차가 너무 세형 운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타면서 보니까 이제 술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그래서 112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님, 지금 버스 기사분들은 운전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면서요. 작년 2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 운전자, 버스랄지 아니면 택시 운전자는 뭐 술 먹고 운전한다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택시 운전사를 비롯해서 버스 운전사, 이번 사건과 같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뭐 큰 문제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는 이게 사고 위험성이 훨씬 더 높고 또 사고가 이어지면 그로 인해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버스나 택시도 사실은 이제 배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버스가 이제 첫 배차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도록 자동차 운수여객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운수업자들이 지키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적어도 대중교통의 운전자에 한해서는 버스나 택시에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었는데 음주인 것이 확인이 되면 버스를 아예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적어도 대중교통에 먼저 이걸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 얘기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흘 전 20대 오토바이 배달부를 덮친 음주운전 사고 기억하시죠? 채널A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4차 술자리까지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을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하루 전에 지인 2명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인데요. 밤 11시부터 이어진 술자리가 다음날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가 이미 3차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새벽 2시까지 4차 술자리를 갖고 직접 운전을 했다는 건데요. 이 운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안 가고 싶어요, 저렇게. 진짜 잊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요? 가족분들에게도 사죄해드리고.
네, 변호사님, 해당 피해 남성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운전자는 구속이 됐어요. 네. 윤창호법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윤창호법 적용이 되죠. 윤창호법이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이랄지 이제 특가법에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인해서 이제 사망하게 하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무기징역,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히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러니까 최고로 15년까지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윤창호법이 사실은 처음에 시행이 될 때는 상당히 경각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음주운전의 어떤 통계 숫자도 보면 줄어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굉장히 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수치가 0.1이 넘거든요. 예. 사실 0.1 정도 넘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이 먹을 정도의 아주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전혀 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